축산, 검협전. 35화. 한밤의 습격. 밀실에 여고윤을 가두자 어둠이 짙은 한밤중에 갑자기 비검이 날아들어 간담이 서늘해지고 불당에 이파가 들어서자 누런 안개를 뿌리지만 돌연히 우레가 진동하며 요법이 흐트러지네. 사실 이날 밤 자은사 습격을 계획한 아미파 후배 검협은 두 무리였다. 먼저 재금선 일행이 옥천관 부근 숲에 모였다. 주경훈과 선남이 방법을 제안했으나 재금선과 소화상이 이를 무시하고 본인들 뜻대로 움직이겠다고 고집했다. 자은사에서 봐요. 소화상이 이 말과 함께 고개를 까딱하며 재금선과 함께 검광을 타고 날아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자은사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일단 경거망동하지 않고 상황을 살폈다. 그동안 여러 선배 검선들에게 자은사 곳곳에 비밀 장치가 있어 함부로 들어갔다간 제 아무리 검술이 뛰어나도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신중하게 오행생극을 살펴 자은사 중앙 무기토 위치에 자리한 전각의 용마루에 내려앉았다. 공교롭게도 이곳은 법원이 사람들을 모아 회의 중인 자은사 대전이었다. 법원은 효호를 비롯해 기다리는 조력자들이 오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 이때 요일이 달려와 용비, 유종잠, 소련, 유연랑 등의 미향을 이용해 서국주를 밀실에 가두고 겁탈하려는 흉계를 꾸민다고 전했다. 정말 큰일이구나. 서국주도 서국주이지만 이렇게 원한을 맺으면 무당파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될 수도 있어. 절대 안 돼. 법원이 대경실색하며 용비방으로 달려갔다. 허튼 짓을 당장 멈추도록 설득해야 했다. 재금선과 소화상이 대전 용마루에 내려앉은 것은 법원이 자리를 뜬 직후였다. 대전 안을 들여다보니 별 희한하게 생긴 자들이 모여 있었다. 원래 자은사 승려까지 합하면 좋기 수십 명은 되겠지만 두 사람 모두 무모하리만큼 대담해서 당장 실력을 뽐내고 싶었다. 금선 사제는 일단 용마루 침이 뒤에 숨어 함부로 나오지 말고 내가 적당히 소란을 피워 놈들을 밖으로 유인하면 그때 사제가 언왕병력검으로 모조리 쓸어버려. 소화상은 재금선이 멋대로 나서서 위험해질까봐 막은 것이지만 아직 어린 재금선은 원왕병력검을 사용하라는 말에 신이 나서 시키는 대로 따랐다. 소화상이 무용검둔으로 몸을 숨기고 몰래 대전에 들어간 후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헤헷, 대사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탁발하러 왔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감고 합장한 채 꼼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추갑, 울지원, 임성조, 진랑, 적은아, 설망, 녹청, 주홍, 명주, 철종, 지통과 그의 제자 사금강 등이 있었다. 한데 이 자리에 있어야 할 6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효월과의 교분으로 도우러온 수시밀, 유근, 나도인, 제갈령 등 무당파 4사람은 요사한 녹포와 용비 등이 온갖 음탕한 짓거리를 일삼는 것을 보고 진즉에 정남이가 떨어졌다. 그러던 중 취도인이 대결 날짜를 정하고 돌아갔다.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 당장 돌아가고 싶었으나 효월이 언제 올지 몰라 쉽게 발을 떼지 못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더 머물렀으나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대결 하루 전날 다시 오겠다며 무당산으로 돌아갔다. 법원이 어떻게든 붙잡으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유덕과 망두타는 저녁에 반주를 걸치고 술 기운이 오르자 덩달아 정욕이 끓어올라 밀실로 달려갔다. 각자 무의를 하나씩 끼고 서로 음란한 재주를 뽐냈다. 이렇게 6사람을 제외한 자은사 무리가 모여 앉아 한창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소화상이 나타난 것이다. 처음에는 붉은 입술에 하얀 이를 드러내고 희죽거리는 소화상이 자은사 명성을 듣고 찾아온 동자생이려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지통은 소화상이 외부인임을 바로 알았지만 아미파 검선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 녀석이 대체 언제 들어왔지?
조금 의아했지만 자운사에 묶는 행각승 중 하나일 테니 그저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들어왔으려니 하였다. 한데 예의 없이 함부로 떠드는 꼴을 보니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다. 당장 체면에 동자승에게 화를 낼 수 없어 대신 사금강을 꾸짖었다. 내 놈들이 갈수록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선배 검선들 말씀 나누는 자리에 어찌 동자승 따위를 함부로 대전에 들이느냐? 어서 쫓아라. 지통의 언명에 해능이 제까닥 움직였다. 젖비린내도 가시지 않은 동자승이니 간단히 멱살을 잡아 끌고 나가 쫓아낼 셈이었다. 그러나 이 행동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소화상이 지통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리자 덩치 크고 흉측한 화상이 다가왔다. 상대 실력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확실히 기선을 제압하기로 하였다. 이때 지통은 뒤늦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달 전 주은종이 도망치고 무태와 유덕이 습격을 당한 후로 일절 행각승을 받지 않았다. 더구나 여러 정각을 지나며 비밀 장치를 거쳐야 하고 중간중간 지키는 자도 많은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러고 보니 녀석의 능글거리는 웃음이 작정하고 소란을 피우려는 비웃음으로 보였다. 아무래도 이상의 해능을 불러 세우려는데 이미 소화상을 잡아챈 후였다. 괜한 걱정이었구나 하며 마음을 놓으려는 찰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렸다. 으악. 해능이 바닥에 나뒹굴고 소화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합장한 채 나무와 미탑을 하고 읊조리고 있었다. 해능은 소화상의 멱살을 잡은 순간 어깨에 싸늘한 한기가 엄습하더니 뒤이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싹둑 팔이 잘려나가고 복부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다. 너무 고통스러워 괴성을 지르며 대굴대굴 굴렀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순식간에 바닥이 흥건해졌다. 무기는 보이지도 않았는데 해능의 팔이 잘려나가자 다들 어리둥절했다. 지통이 아끼는 제자의 부상에 크게 격분에 날뛰자 나머지 검선들도 다 함께 검광을 날렸다. 소화상은 당황하기는커녕 깔깔 웃으며 밖으로 휙 사라졌다. 지통과 검선들이 서둘러 쫓아나갔으나 휘영청 밝은 달이 빛날 뿐 소화상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는데 대전 용마루에서 고함이 들렸다. 어이, 흉승 나부랭이들. 이 어르신이 상대해 줄 테니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달빛이 밝아 용마루에 서 있는 아이가 똑똑히 보였다. 한겨울인데 반바지에 밑단을 수놓은 하얀 저고리 앞서풀 풀어헤쳤고 맨발에 집신만 신고 있었다. 머리를 양쪽으로 동그랗게 말아 올렸고 목에는 번쩍이는 금관이, 두 손에는 날카로운 보검 한 쌍이 쥐어져 있었다. 살결이 희고 매끄러워 관음 보살 앞에 꿇어앉은 선제동자 같았다. 지통은 문득 얼마 전 법원에게 들었던 제수명 아들 딸 이야기가 생각났다. 어리다고 약 보면 안 된다. 제 수명 아들놈이니 절대 놓치지 마라. 재금선이 검끝을 아래로 겨누고 붉은빛과 자줏빛 검광 두 줄기를 동시에 쏘았다. 순난이네 원앙병력검을 알아본 지통이 섣불리 나서지 않도록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외쳤으나 이미 늦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임성조의 목이 날아갔고 질랑도 미처 피하지 못해 왼팔이 잘려나가자 미칠 듯이 비명을 질러댔다. 이둘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정신없이 검광을 날렸다. 지통이 수아에게 법원과 유덕을 불러오라고 명한 후 이를 악물고 맞섰다. 재금선은 한쪽 검은 몸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 하나로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부었다. 원앙병력검은 순난이니 연상한 보검답게 여러 명을 상대하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다. 검광 두 줄기가 승천하는 교룡처럼 현란하게 어우러졌다. 공력이 낮은 검광은 표독한 시어머니를 만난 며느리처럼 원앙병력검에 닿자마자 빛이 사그라들었다. 재금선은 순식간에 한 명을 처리했지만 아직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런데 적을 유인하겠다던 소어상이 계속 보이지 않았다. 어딘가 숨어있나 싶어 크게 외쳤다. 소사형, 상대가 너무 많아요. 빨리 도와줘요.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불현듯 혼자라는 생각에 당황스러웠다.
교활한 유종잠은 재금선의 검광이 너무 위력적이라 감히 나서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있었다. 한데 재금선이 조력자 없이 홀로 싸우며 당황한 모습을 보이자 이때다 싶었다. 조용히 대전 뒤편으로 돌아가 재금선 등 뒤에서 검광을 날릴 작정이었다. 재금선은 워낙 어린 데다 혼자 여럿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어 뒤에서 암계를 꼬미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유종잠이 기회를 포착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사부가 하사한 상문검에서 압록빛 검광을 발사했다. 후방 기습이니 절대 피하지 못하리라 확신했다. 이때 먼 하늘에서 날아온 푸른 검광이 유종잠의 검광을 정확히 반으로 갈랐다. 이런 비겁한 놈. 뒤에서 암계를 쓰다니. 나 주경운이 납시였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전 지붕에 내려앉은 두 사람이 각각 푸른 검광과 흰 검광을 날렸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바로 발을 빼고 도망치려던 유종잠의 목이 가장 먼저 날아갔다. 재금선은 주경운과 손남이 온 것을 알고 매우 기뻐하며 다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원앙병력검의 두 줄기 검광에 손남과 주경운의 검광까지 합세하자 자운사 무리는 맥을 못 추고 빌빌거렸다. 잠시 후 주경운이 추각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검광을 확실히 제압했다. 추각이 당황하는 사이 손남이 측면으로 검광을 날렸다. 추각이 급히 몸을 날려 피하고 지통이 뒤늦게 검광 방향을 돌려 도우려 했으나 손남의 검광이 훨씬 빨랐다. 한쪽 팔이 잘려나간 추각이 괴성을 지르며 쓰러지자 주경운이 그의 검을 두 동강 내버렸다. 주경운, 손남, 재금선이 연이어 적을 쓰러뜨리고 득의양양할 때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렸다. 아미파 애송이들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것이냐. 대전 뒤편 얼량문에 나타난 웬 흉승이 음산한 압록빛 검광 한 줄기와 회백색 검광 8줄기를 날리더니 살기를 내뿜으며 대전 지붕으로 날아올랐다. 손남과 주경운의 검광이 흉승의 검광과 부딪히는 순간 빛을 잃었다. 두 사람이 당황한 사이 재금선이 다시 앞으로 나섰다. 원앙병력검은 사술의 끄떡도 하지 않기에 흉승의 검광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